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냐면 많은 횟수를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실험으로써 구할 수 있는 확률도 있었지만 특별히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적어서 이런 상대소수의 개념으로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에 비추어서 밑에 주머니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로 임의로 꺼내는데 주머니 안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파란색 공 3개랑 빨간색 공 2개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파란색 공을 꺼낼 확률, 공을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그 공이 파란색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파란색이 선택되는 이것은 이 전체의 한 부분에 해당되죠. 그 부분인데 3개가 되네요.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분자에 적는 수는 분모에 적는 전체 모든 경우의 수의 일부분만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서 절대로 분모보다 숫자가 커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나요? 자,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서 이 분자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경우의 수 전체에 해당이 되어서 분모와 똑같아질 수는 있지만은 분모보다 커질 수는 없겠죠. 자,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이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는데 그 공이 파란 공 또는 빨간 공일 확률 빨간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체 5가지 중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일 경우의 수는 파란색 3개 또는 빨간색 2개, 5가지에 해당되어서 1이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 공은 당연히 반드시 파란 공 또는 빨간 공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에서 공을 하나로 임의로 선택을 하는데 그 공이 노란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체 5개 중에 노란색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확률의 값은 0이 되죠. 즉, 내가 여기에서 공을 하나 뽑는데 노란색이 뽑힐 그럴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자, 지금 이 3가지 예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확률은 어디에서부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왜냐하면 분자는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경우의 수의 일부분만 가지고 오니까 분모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0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와 같이 전체 경우의 수로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과 1이 될 수도 있다. 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0과 N 사이의 값을 가지죠. 물론 0이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N은 우리 경우의 수, 당연히 양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양변을 N으로 나누면은 0, N분의 A, 1 이렇게 되죠. 우리 N분의 A가 뭐다? 이것이 바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따라서 이 확률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자, 여기 등호가 있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B가 0이 되는 요것은 언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P가 1이 된다.
확률이 1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때. 이렇게 확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몇몇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뉴스에서 보면 그 아나운서가 일기예보를 할 때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 그런 거 얘기할 때 내일 비가 올 확률은 6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60%, 50%, 90% 이런 거는 1보다 훨씬 커지는 값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기에는 확률이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뉴스에서조차 내일 비가 올 확률은 60%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확률을 백분율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렇게 백분율로 표현을 해서 확률을 말해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의사소통이 잘 돼서 우리가 쉽게 와닿아서 딱 들었을 때 내일 비 올 확률이 이렇구나. 우리 뉴스는 소식이 빨리 잘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그걸 위해서 그 편리성을 위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비 올 확률이 60%다, 90%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비 올 확률이 100분의 60입니다. 10분의 9입니다.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덜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자, 우리 수학에서는 확률의 성질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확률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 그리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성질 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뉴스에서 비 올 확률이 비 올 가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비 올 가능성이 6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가 안 올 가능성은 40%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전체 100에서 60을 빼서 비가 안 올 가능성은 40%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비 올 사건에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자, 이것과 비슷하게 확률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2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인데 자, 2학년 1반에 2월이 생일인 친구가 5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자, 2학년 1반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의 생일이 2월이 아닐 확률. 2월이 아닐 확률은 이라고 물었어요. 아닐 확률. 그래서 우리 2월 1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내가 학생을 선택했는데 2월 1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2학년 1반이 전체 30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30분의 2월 1 확률을 물었으니까 2월이 생일인 친구 5명. 따라서 6분의 1이 되겠죠. 자, 약분은 안 하고 일단 30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학생의 생일이 2월이 아닐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30명 중에 2월이 아닌 학생 몇 명 있어요? 30에서 5를 빼고 25명이 있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약분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얘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30분의 25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전체 인원 30명 중에 2월인 학생 5명을 뺐죠. 그래서 이것을 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빼기 30분의 5가 되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답은 바로 1에서 뭐를 뺐다? 30분의 5를 뺐는데 이 30분의 5가 바로 2월 1 확률입니다. 즉 1에서 2월 1 확률을 뺐다. 즉 2월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데 그것은 1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자, 확률 자체가 0과 1 사이 값이니까 확률의 최대값인 전체 값인 1에서 그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은 구할 수가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 아주 유용할 때가 많아요. 반대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그것과 반대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면 그 확률을 구해서 어디에서 빼면 된다? 1에서 빼면 된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전체 7개가 있네요. 전체 7개 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은 3개. 자, 이번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7분의 0이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 0.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7분의 흰 공 또는 검은 공 7이기 때문에 1.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 문제 2번입니다. 1, 2, 3, 4의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자연수가 50 이하일 확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4장의 숫자로 만들면은 어떠한 숫자가 10의 자리에 오던지 간에 당연히 50보다 작은 50 이하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건이라서 정답은 1.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확률의 개념에 따라서 구해볼게요.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중복 허용하면 안 되죠. 따라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개. 그리고 1의 자리에 뽑는 것은 3개. 전체 12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전부 다 50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도 12가지. 그래서 확률은 1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지면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동전 하나 던지고 동전 3개가 있어요.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앞면, 뒷면 2가지. 그리고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2가지. 그리고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2가지. 총 8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앞면을 T라 하고 뒷면을 F라고 하면 이 8가지를 선생님이 나열해 볼게요. TTT, TTF, TFT, TFF. 자, 그 다음에 FTT, FTF, FFT, FFF. 요래. 자, 요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그것을 체크해 볼게요. 적어도 앞면이 T.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T. 얘 되고요. 얘도 되네. 얘도 되네. 얘도 요렇게. 총 8가지 중에 이 7가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야 된다.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사건은 뭐만 있냐면 요 녀석밖에 없어요. 요거 FFF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이 적어도 한 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 지금 7가지, 8개 중에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데 편리한 방법은 1에서 적어도 한 개의 앞면에 대한 반대되는 사건을 구해서 이 확률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사건을 잘 잡아줘야 돼요. 적어도 한 개의 반대되는 말이 모두 앞면에 뒤집으면 뒷면 이렇게 하면은 이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이 돼요. 이것의 확률,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돼요. 몇 개의 동전이 구체적으로 3개의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됐나요? 자, 요 말을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구하기 쉽게 바꾸면 자, 동전 하나가 뒷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동전 또 뒷면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동전 또 뒷면이다. 이러면 조금 더 구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 어떻게 되죠? 전체 앞면 2면 2개 중에 뒷면 1개 그리고 또 두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은 앞면 뒷면 2개 중에 뒷면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8분의 1을 해서 8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쌍지읒의 자음 4개와 아, 어, 우, 우, 이 이것의 모음 5개가 각각 하나씩 적힌 한글 카드가 있다. 자음 1개와 모음 1개를 짝지어 글자를 만들 때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 자,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으면 또 경우들이 3개나 보이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건은 자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죠. 이 지금 물어보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은 쌍지읒을 포함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자음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음은 뭐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 경우 역시 1에서 쌍지읒을 포함하는 글자를 만들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 자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모음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20이 되죠. 이 중에 쌍지읒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음 중에 쌍지읒을 포함하고 그러면 경우의 수 하나 그리고 모음 하나를 선택하고 모음은 경우의 수가 5개 그래서 5가 부분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1 빼기 20분의 5를 해서 정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점 3,5를 지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지나지 않을 확률이요. 그런데 우리가 점을 지난다면은 직선을 지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직선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느낌은 알지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죠. 어떤 점을 이 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자체가 막연해요. 근데 그 반대되는 상황은 조금 깔끔하죠.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을 1에서 빼보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반대되는 상황 1 빼기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점 3,5를 지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즉, 직선 자체는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5는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나오고요.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서 분자에 적어주면 되는데, 자, A, B 역시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지죠. 자, A가 1이라면 3A 부분은 3이 되니까 B는 2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2면 되나요? B 음수 나와서 안 되고, A가 3이면 안 되고, 뭐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36분의 1을 해서 36분의 3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확률의 이론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확률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